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연말정산으로 절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매년 1320만 원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어떤 이는 13월에 보너스를 받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이는 연말정산으로 한 달치 월급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바로 절세 스킬 차이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득이 높다면 세액공제 혜택보다는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많이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만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지만 소득공제는 과표 자체를 엄청나게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자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고소득자한테는 고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 CEO, 전문직 종사자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관세사, 변리사, 학원장, 사업자 등은요. 어떠한 고충이 있냐면은 애들이 다 컸거든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요. 맞벌이를 하고 있다. 자녀들은 성장했기 때문에 인적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대비해서 정말로 많이 내고 있거든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1,400만 원 이하는 6.6%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하지만 5천만 원 이하는 16.5%고요.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6.4%인데요.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대 이상인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요, 무려 38.5%고, 3억 원 이하일 때는 41.8%, 5억 원 이하일 때는 44%, 10억 원 이하일 때는 46.2%,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의 절반입니다. 49.5%의 세금은 피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연봉 3억 원일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가 좀 있죠. 근로소득 공제 있고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 10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공제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일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라든가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187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2천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3억 6,250만 원이나 10억 원, 20억 원이나 동일하게 2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연봉 3억 원일 때 한계 세율, 최고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과세 표준 1억 5천 이상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38.5%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혹시라도 소득공제 1천만 원을 추가할 경우 매년 38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봉 10억 원일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자기부담액 100% 소득공제, 기초공제, 일부 세액공제 가능하겠죠. 그리고요, 근로소득공제는요, 2천만 원 한도로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계 세율, 최고 세율은요, 과세 표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46.2%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공제 상품 1천만 원짜리를 추가할 경우 매년 462만 원을 환급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는 각종 다양한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해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많이 가입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2,500만 원 초과 시 공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종합 한도액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종합 한도액에 포함되는 거, 연 2,500만 원 내에 포함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자금 공제가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도 포함이 됩니다. 단 벤처기업 등의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가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죠. 이것도 포함이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이라고 해서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아니면 근로자 우대의 저축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요. 대부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라면요. 여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약간의 노동이 필요하지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혜택 중에는요, 컨설팅 피에 30%를 할인하는 혜택도 있으니까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는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연간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100%를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연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조특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특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따른 소득공제 내용이 되겠고요.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일몰로 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요,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만은요, 3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공제 추징이 있겠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천만 원 투자 시 3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일 때 부분은 70% 소득공제해 주니까 5천만 원 투자한다 이랬을 때는 총 4,4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줄 수 있고요.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간 3천만 원 투자 시 소득공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효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6%다 보니까요, 3천만 원 투자한다면 19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495만 원,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792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155만 원, 3억 원 이하일 때는 1,254만 원, 5억 원 이하일 때는 1,320만 원, 10억 원 이하일 때는 1,386만 원,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일 때는 1,4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요. 그 소득공제라고 하는 투자금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낮은 과세표준 대상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적게 투자하면 되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3천만 원 투자한다. 이랬을 때는요. 대부분 1억 5천만 원 초과 그리고 10억 원 초과인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연간 1254만 원에서 1485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10억 원 초과인 사람이 3천만 원을 3년간 투자했다. 그랬을 때는요, 소득공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연간 17.62%고요. 3년 동안 토탈 52.86%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세하는 데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한계세율 49.5% 대상자는요, 3년 동안 세전 최고 투자 수익률 연단위 35.59%, 총 3년 투자에서요, 세전 106.78%라고 하는 엄청난 소득공제 효과, 투자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요, 연말정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을 환급받는데요. 문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투자 효과라는 것이죠. 그것은 미지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해서 소득공제 100%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주식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절반 이상은 손실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소득공제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벤처기업에 투자하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투자 수익 2%씩 3년간 6%를 수취하고 3년 만기 시 채권이다 보니까 원금을 회수하는 작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투자회사가 재무제표 및 재정 건전도가 안정적이다면요, 전환사채는 투자 원리금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라면, 고소득자라면, 근로자, 전문직, 사업자 등의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족 투자법인 설립을 통해서 효과적인 투자도 한다면은요, 그 세금은 물론이거니와 증여세와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있겠죠. 투자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100% 투자해도 거의 50%까지 세금을 내다 보니까요. 투자 효과가 반감되는데요.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을 환급받는다. 이랬을 때는 세금이 전혀 없겠죠? 현명한 투자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벤처 소득공제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세 투자 수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연단위 9%, 미술품 렌탈 투자로 자산운용 및 증여 상속세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해서는요, 최고 49.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보료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절세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투자해서 절세해서 연간 1320만 원, 한계세율 44%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연간 1320만 원을 매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3년간 투자했을 때 세전 투자 수익률이 100%를 넘기는 엄청난 투자 효과, 연간 1320만 원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